저는 30대의 남성으로 사설 경호업체에서 일하는 경호원입니다. 대학에서 경찰 경호학을 전공한 뒤 현장에서 경호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큰 돈을 버는 직업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어떤 스펙을 인정받는 직업도 아니지만 저는 제 직업에 자부심이 크고 적성에도 잘 맞아요. 재승아, 하고 많은 직업 중에 왜 하필 경호원이니? 엄마, 위험한 순간에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의 신변과 안전을 보호해주는 일이 얼마나 멋진 일인데요. 애먼 사람 보호하려다가 네가 다칠 수 있으니 그렇지. 진짜 능력 있는 경호원은 경호를 받는 사람도 잘 지키지만 스스로도 잘 지키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말이 쉽지. 어디 위험한 상황에서 그게 네 뜻대로 되니? 일의 특성상 위험한 순간에 노출되는 일이 많다 보니 저희 엄마는 제 직업을 탐탁지 않아 하십니다. 저는 최근에 여자친구에게서 청혼을 받았어요. 여자친구를 처음 만난 건 저희 경호업체를 통해 일을 의뢰해서였습니다. 네, 맞아요. 여자친구는 저를 경호원으로 고용했고 처음에 그녀는 저의 의뢰인으로 만났습니다. 여자친구는 오랜 외국 생활 끝에 한국에 귀국해서 기업 행사를 한 달 동안 도는 일정이 있었고 그 한 달 동안 고용된 경호원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저에게 호감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계약한 날짜가 끝나는 날 갑작스레 그녀의 고백을 받았더랍니다. 앞으로도 재승 씨가 나 좀 지켜줬으면 하는데 시간 있어요? 다시 재계약을 원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암튼 이렇게 센스가 없다니까. 아니 모른 척하는 건가? 네? 내가 지금 그쪽이랑 사귀고 싶다는 말하는 거잖아요. 여자친구와는 그렇게 그녀의 고백을 먼저 받고 연인 관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프로포즈까지 그녀가 먼저 해서 내심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일하는 경호업체에 처음 보는 중년 아주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더군요. 여기 박재승이라는 남자 어디 있어? 초면에 반말로 고함을 지르며 들어오는 그 아주머니를 보고 일에 대한 사후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은 진상 정도로 생각을 했더랍니다. 제가 박재승입니다만 무슨 일이십니까? 아, 네가 박재승이라는 사람이라고? 네, 맞습니다. 네가 우리 딸 유라한테 청혼받았다는 남자 맞아? 네. 그럼 혹시 유라 어머님 되시나요? 저는 그때까지 예비 장모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는 회사에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는 그 모습에 적잖이 당황한 것이 사실이었죠. 재승씨, 무슨 일인데 소란스러워요? 아닙니다, 사장님. 일적으로 찾아오신 분이 아니니 이분을 모시고 잠깐 나서서 대화를 좀 하고 들어와도 될까요? 업무 시간이니 멀리 나가지는 말고 휴게실을 이용하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겨우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예비 장모님을 모시고 회사 휴게실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제 말을 들어먹지 않는 예비 장모님이었어요. 휴게실? 내가 왜 거기를 가야 하는데? 어머님, 여기는 제가 일하는 공간이고 다른 직원들에게 방해가 되니까 일단 좀 조용한 곳으로 가시죠. 네? 왜 내가 소란 피워서 창피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어머니. 그런데 듣자 하니까 말끝마다 어머니 소리를 붙이네. 네? 저는 당연히 유라 어머님이시니까 저에게도 어머님이나 마찬가지여서 그렇게 불러드린 거예요. 어이가 없네. 누가 그쪽을 사위로 인정이라도 하겠대? 유라와 제가 결혼 약속을 서로 했습니다만 아직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머님. 안 그래도 조만간 찾아뵙고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럴 필요 없어. 우리 유라가 어떤 집안 딸인 줄이나 알고 지금 장가 오겠다고 설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우리 유라 땡땡 기업 오너가 무남동녀야. 보아하니 개천용도 아니고 정말 딱 보니 사이즈 나오는 흑수저 주제에
어디 감히 우리 딸을 넘보길. 유라를 넘보다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게다가 저는 유라네 집안이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 말을 내가 어찌 믿어? 혹시 우리 유라 집안 배경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 아니야? 그 반반한 낯짝이랑 몸매 하나 믿고?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억측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누가 뭐래도 유라에 대한 제 진심은 진짜입니다. 대도 않는 소리하고 앉았네. 뭐 그쪽 마음이 진심이면 어디 우리 유라랑 결혼이라도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부족하고 성에 차지 않으신 것 같지만 그래도 허락해 주십시오, 어머니. 저 진심으로 유라를 많이 사랑합니다. 웃기시네. 그 대도 않는 어머니 소리 좀 집어치워. 너 은종놈의 자식이 어떻게 내 딸을 데리고 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역시 번개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폭언에도 정도라는 것이 있는데 예비 장모님의 그 말은 선을 넘은 발언인 것이 분명했어요. 사장님께서 듣다 못해 다가와서 여기서 계속 소란을 피우시면 곤란합니다. 그만하시던지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주세요.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나이 지긋하고 품이 있어 보이는 중년의 노신사가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였어요. 아니,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요? 김 비서한테 들어서 알고 왔어. 유라 신랑감 만나러 당신이 왔다길래. 저는 일단 두 분을 회사 휴게실로 부랴부랴 모시고 갔습니다. 당신 설마 여기 사무실까지 와서 소동 부린 건 아니지? 아니, 그럼 내가 유라가 이런 되도 않는 남자한테 미쳐서 시집 간다는데 좋은 소리 나왔겠어요? 당신이 어떻게 막말했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군. 여보, 당신은 지금 대체 누구 편인 거예요?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면 좀 잠자코 있어. 유라가 결혼하겠다는 이 청년이 대체 누군 줄이나 알고 설쳐대는 거야? 그런 말을 하면서 저를 뚫어지게 보는 예비 장인어른이었습니다. 회사까지 찾아와서 소란 비워서 미안하네. 나 유라 아비 되는 사람이야.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인사가 늦었습니다. 박재승이라고 합니다. 우리 유라와 결혼하기로 했다고. 네, 얼마 전에 결혼 약속을 서로 했습니다. 조만간 부모님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찾아오시게 만들어 송구합니다. 내가 아까 한 말 못 들었어? 누구 맘대로 결혼을 해? 급도 안 되는 어디 종놈의 자식 같은 게. 당신 정말 그이 뭐다 울어? 그런 소리를 하면서 버럭 호통을 치는 예비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그 호통 소리가 어찌나 크고 호랑이 같았는지 휴게실 밖에 직원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다 안을 기웃거리며 쳐다볼 정도였어요. 당신 왜 아까부터 이 되도 않는 남자 역성을 들어요? 이 남자가 대체 누구길래요? 왜 당신은 사람이 한 번 말하면 들어먹지를 않는 거야? 다른 사람 말 들어먹지 못하는 병이라도 걸렸어? 알았으니 이 남자 정체나 한번 들어봅시다. 정말 되도 않는 이유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이 청년은 아버님 생명을 구한 은인의 자식이야. 뭐라고요? 아버님 생명을 구한 은인이라뇨?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30년 전이 그 취임식 날 괴한 사건 당신 몰라? 네? 그 사건은 제가 시집 오기 전의 일인데 어찌 알아요? 들은 기억은 나지만 내가 겪은 일은 아니네요. 모르면 좀 그러니까 가만히라도 있으라고 했잖아. 이 청년은 30년 전에 그 취임식 날 칼을 들고 덤비던 괴한을 한 손에 제압해서 아버님 대신 명을 달리한 박술도 경호원님의 아드님이라고. 뭐라고요? 이 청년이요? 그래. 지금 안 그래도 이 청년의 정체를 좀 전에야 알게 돼서 아버님도 이곳으로 오고 계시는 중이야. 아버님께서 지금 여기 오신다고요? 세상에나. 청년 이름이 박재승이라고 했지. 네, 그렇습니다. 부디 내 처의 어리석은 무례함을 용서해 주게나. 모르면 무식한다는 말이 있지.
딱 그 말처럼 내 아내가 뭘 아무것도 몰라 무식하게 군 거야. 아니, 여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날 그런 식으로 폄하해요, 당신? 지금 폄하 안 하게 생겼어? 당신도 당장 재승군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이 사태 제대로 무마해. 안 그러면 지금 아버님께 당신 소망마저도 내가 못 말리는 상황이니까. 뭐라고요? 내가 뭘 맞아요, 소박? 그래? 아버님께서 김비서 데리고 이리로 오시면 혹시 며느라이가 찾아갔다는데 신뢰를 범하는 거 아닌지 엄청 걱정하며 오신다고 했어. 참, 내 참 어이가 없어서 원. 이 사람의 무례함은 제발 잊어주게나. 나나 우리 아버님이나 승재군을 사위로 두 팔 벌려서 환영하는 바니까. 여보, 정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예비장인 어른께서 내 정체를 밝히며 결혼 승낙을 하자 예비장모님은 얼굴을 붉히며 개거품 무는 것처럼 표정 관리가 전혀 되지가 않더군요. 당신도 얼른 아버님 오시기 전에 승재군에게 제대로 사과부터 해. 미안하네. 내가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바람에 실수를 했어. 떨떠름한 표정으로 양볼까지 부르르 떨어가며 저에게 사과를 하는 예비 장모님이었습니다. 참 저 역시 어색하고 난감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었죠. 그런데도 갑자기 고자세에서 저자세가 되어서 내키지도 않는 억지 사과를 모멸감을 느끼며 겨우 하는 예비 장모님을 보자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사귀는 여자친구 유라가 어느 정도 잘 사는 집 딸인 줄만 알았지 저렇게 대단한 집안의 딸이라는 건 미처 알지 못했거든요. 예비장인 어른의 말씀 맞다나 한 30분이 흘렀을까요? 회사 앞으로 삐까뻔쩍한 리무진 한 대가 와서 서더니 그 안에서 백발의 귀티나는 노신사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내리더군요. 예비장인 어른께서 한달음에 내려가시더니 그 노신사를 모시고 사무실 휴게실로 올라왔습니다. 네가 승재라는 청년이야? 안녕하세요, 할아버님. 박승재라고 합니다. 아버님, 이 청년이 그 옛날 박술도 경호원의 외아들입니다. 세상에, 어찌 인연의 수레바퀴가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가 있단 말이냐. 가만 보니 박술도 경호원의 얼굴을 아주 빼다 박았어. 이 청년이. 그런 말을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으며 오열을 터뜨리는 회장님이었습니다. 나는 옛날에 자네 아버지의 도움을 구사일생 목숨을 건진 사람이라네. 자네 아버지의 살신성인 경우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그때 이미 저 세상으로 갔을 터인데. 네, 이제 와서 고백하자면요. 저희 아버지 역시 살아생전 경호원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젊어서부터 경호원 일을 해서 한참 잘 나갈 때에는 청와대 경호일까지 역임한 나름 업계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경호원이셨다고 합니다. 청와대 경호일을 마치고 난 뒤 사설 경호업체를 차려 운영을 하시던 중에 지금의 회장님, 그러니까 제가 결혼할 여자친구 유라 친할아버지의 사설 경호를 맡으셨던 거죠. 저희 아버지가 유라 할아버지, 그러니까 회장님의 경호를 하시다 돌아가신 건 제가 3살 정도 되었을 무렵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날 아침에 멀쩡하게 출근한 아버지가 괴한의 습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실신하실 정도로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요. 뭐라고요? 우리 최승 아빠가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겠습니다. 엄마는 저녁을 짓다 말고 쌀 씻던 그릇을 그대로 내팽개친 채 어린 저를 업고 병원으로 한달음에 달려가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응급실에서 마주해야 했던 것은 아버지의 싸늘한 주검이었다고요. 재승 아빠, 정신 좀 차려봐요. 네? 어린 재승이 데리고 나 혼자 어찌 살라고 이런 식으로 혼자 떠나요. 제발 정신 좀 차려봐요, 재승 아빠. 아빠는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괴한의 습격으로부터
회장님을 지키려다 순직을 하신 거였습니다.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기에 제가 대학을 들어가며 경찰 경호학과를 지망한다고 했을 때 쌍수를 들고 반대한 어머니셨죠. 뭐? 경찰 경호학과를 들어가겠다고? 네, 엄마. 저도 아버지 뒤를 이어서 경호원이 되고 싶어요. 재승이 너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면서도 그런 말이 나오니? 엄마, 아빠께서 안타깝게 현장에서 순직하신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아는 녀석이 그런 되도 않는 말을 하면서 엄마 억장을 무너지게 해? 엄마가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는 저도 아는데요. 아빠가 그런 사고를 당하셨다고 저까지 그러란 법은 없어요. 너 말 한 번 잘한다. 그러란 법 없다고 그러지 말란 법은 있다든? 엄마, 저희 시대는 아버지 시대보다 교육도 더 철저하게 받고요. 저는 의뢰인뿐 아니라 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훈련도 받을게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네? 채승아, 네 아버지는 훈련이 부족해서 그런 사고를 당하신 줄 아니? 엄마, 네 아버지는 온갖 종류의 무술 최고 유단자셨다. 청와대 경호를 하던 시절에도 무리에서 제일 뛰어나서 언제나 현장을 통솔하는 책임을 지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칼 들고 무식하게 덤비는 괴한 앞에서는 속절없이 당하고 말았다. 너 그걸 알고도 그런 말을 하니? 엄마,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튀어나와 공격하는 사람들, 어쩌면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빠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의뢰인을 보호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깟 의뢰인 하나 보호하자고 소중한 목숨을 버리니 아빠 목숨이 아빠 하나 거야. 남겨진 너와 나는 어쩌고. 그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생판남. 그 회장 목숨 구한다고 아빠는 저 세상으로 갔어. 5살 배기 어린 너와 엄마만 남겨두고. 엄마, 죄송해요. 엄마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엄마, 제 꿈은 어려서부터 경호원이었어요. 그건 엄마도 아시잖아요. 네? 재승아, 네 아빠가 그리 황망하게 우리 곁을 떠나셨는데 너까지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해야겠니? 엄마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제발 그 일만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니? 저희 엄마가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 바람에 저는 일단 경찰 경호학과를 들어가되 경호원 일은 하지 않고 나중에 안정적인 경찰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고 엄마를 설득시켰더랍니다. 엄마가 어떤 걱정하시는지 잘 알겠어요. 저도 엄마를 그렇게 마음 고생시키면서까지는 경호원 고집 않을게요. 그럼 재승이 너 경호원 일은 접는다는 말이지? 네, 엄마. 그렇지만 제가 배우고 싶은 분야는 그쪽이니까 일단 전공은 그걸로 하고 경찰 공무원 시험을 치든지 할게요. 고맙다, 우리 아들. 재승아, 아빠를 잃은 것도 엄마가 너무 힘들었는데 재승이 너까지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다면 엄마는 살 수가 없어.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저 절대로 엄마 혼자만 두고 어디 떠나는 일을 안 만들어요. 저는 젊은 나이에 일찍 혼자 되신 엄마가 저를 키우느라 어떤 고생을 하셨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현장에서 순직을 하시고 회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엄마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건네셨지만 아버지의 목숨값을 돈으로 받고 싶지 않다는 엄마의 고집으로 무산되었다는 말을 저는 후에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돈으로라도 너희 어머니에게 보상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성정이 어찌나 강직하신지 남편 목숨값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그마저도 해드릴 수가 없었다. 회장님께서는 과거 이야기를 하시며 한참을 오열하시더랍니다. 살아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내가 늘 가시방석이었는데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지. 재승군이 우리 손녀딸 유라의 짝으로 이렇게 나타날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그런 말씀을 하시며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시는 회장님, 유라 할아버님이셨습니다.
재승군, 어머님께서는 요즘 어찌 지내시나? 아버님 돌아가신 후로 재혼은 안 하셨나? 네, 재혼은 안 하시고 여태 혼자 살아오셨습니다. 어머님께서 고생이 많으셨겠군. 홀몸으로 재승군을 키우시느라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시고? 다행히 건강하시고 상가 매장에서 칼국수집을 운영하십니다. 소식을 들어 알수록 내가 송구한 이야기들 뿐이래 그래. 저 역시 회장님과의 상봉이 얼떨떨하고 충격적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엄마께 그 일을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그 옛날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구한 회장이 네 처가 할아버지란 말이야? 네, 엄마. 저는 여자친구가 그저 좀 유복한 집 딸인 줄 알았지 그렇게까지 대단한 집안 딸인 줄은 몰랐어요. 이걸 악연이라 해야 하는지 인연이라 해야 하는지 통 갈피를 못 잡겠구나. 엄마는 아무래도 아빠의 목숨을 앗아가게 만든 집안의 딸과 제가 결혼하는 일이 못내 마음에 걸리시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제가 유라와 결혼하는 거 탐탁지 않으세요? 재승아, 솔직히 반가운 마음이 드는 건 아니다. 엄마가 마음에 안 드시면 저희 결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고 너보고 결혼을 무르라는 소리는 아니야. 아빠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 어쨌든 그 집안에서야 일을 하실 때 생긴 일이라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그 집안 사람들이 잘못한 일은 없어. 엄마. 일단 네 마음이 궁금하구나. 결혼을 약속했다는 아가씨를 넌 많이 사랑하니? 네, 엄마. 아주 많이 사랑해요. 그러면서 엄마 의중은 뭐하러 물어? 저는 유라도 사랑하지만 엄마도 못지않게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일단 그 유라라는 아가씨를 엄마가 한번 보고 싶구나. 네, 엄마.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인사 오려고 하는데 시간 어떠세요? 없는 시간이라도 만들어서 봐야지.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가 인사를 온다는데. 저희 집에 인사를 오기 전에 여자친구와도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유라야, 너 왜 너희 집안 얘기 그동안 나한테 하나도 안 했어? 미안해, 재승씨. 혹시라도 당신이 부담 가질까 봐서. 다른 이유는 없었고? 그래, 말이 나왔으니 솔직히 다 까놓고 말할게. 사람들은 내가 재벌 딸이라고 금수전에 뭐나 부러워들 하지만 여태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조건이 플러스인 적이 없었어. 그게 무슨 말이니? 내 조건을 보고 날 좋아한다는 남자들이 너무 많았어. 어렸을 적엔 그런 남자들의 진심도 못 읽고 이용당하고 상처받은 적도 여러 번 있었고. 대체 어떤 쓰레기 같은 자식들이 널 그런 식으로 취급했다는 거야? 내 이 자식들이 그냥... 난 재승씨의 그런 면이 처음부터 좋았어. 뭐라고? 재승씨는 일할 때 보면 과묵하고 감정이 없어 보이면서도 가끔씩 그렇게 감정이 드러날 때 보면 사람이 참 순수하고 솔직하잖아. 나 단순하다고 욕먹이는 소리 아니야? 아니야, 그런 말 아니라는 거 알잖아. 내가 뭐 감히 당신을 테스트하고 싶었다 그런 오만한 소리는 안 할게. 그러려던 것도 아니고 단지 그동안 내 조건 때문에 본의 아니게 내가 상처받은 기억들이 있어서 이번엔 그냥 순수하게 내 배경과 상관없이 연애를 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 네 말을 들으니 이해는 간다. 그리고 재승씨 아버님과 우리 할아버지의 관계는 나도 이번에 정말 처음 안 사실이야. 나도 정말 많이 놀랐어. 우리 아버지가 과거에 그렇게 경호 현장에서 순직하신 건 알았지만 그게 유라 네 할아버지일 거라곤 상상을 못했거든. 재승씨 어머님 말이야. 날 반기실까? 이런 사정 다 알았는데 내가 며느리로 예뻐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하는 여자친구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그 일 때문에 내 결혼 반대는 안 하신다고 하셨어. 여자친구는 긴장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저희 엄마를 보러 왔다랍니다. 아가씨가 유라씨예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한유라라고 합니다. 어서 들어와요. 먼 길 오느라 고생했어요. 어머니,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우리 재승이랑 이런 인연으로 얽히다니
참 유라씨네 집안과 우리 집안이 예사 인연이 아닌 것 같네. 저도 할아버지께 말씀 듣고 엄청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 재승이가 어디가 좋아요?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해서 조건으로는 그쪽이 훨씬 아깝잖아. 아가씨는 재벌집 무남 동녀인데 우리 재승이는 그저 칼국수집 운영하는 홀어머니 아들인데 조건 보고 결혼해야 한다는 집안의 암묵적인 룰을 무시할 만큼 그냥 처음 봤을 때부터 재승씨가 좋았습니다. 우리 재승이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네, 제가 귀국해서 여기저기 기업 행사에 많이 다녀야 했을 때였어요. 제가 한동안 말도 안 되는 스토커 한 명 때문에 고생했던 터라 사설 경호업체 문의해서 재승씨를 만났던 건데 스토커한테 시달렸다고? 네, 되게 말도 안 되는 루트로요. 제가 유명인사도 아닌데 제 SNS를 보고 아무 맥락도 없이 저에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스토커 때문에 재승이를 고용한 거였어? 경호원으로? 네. 그리고 저희 집안이 좀 그런 공식 행사 다니면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무래도 할아버지께서 위험한 일을 당하셨을 뻔해서요. 그렇겠지. 옛날 그 사건을 생각하면. 죄송해요, 어머니. 안 좋은 일을 또 입 밖으로 꺼내서요. 갑자기 당황하며 엄마의 눈치를 보는 여자친구였습니다. 저는 재승씨가 일적으로도 너무 능력이 있었고 또 담백하고 솔직한 성품이 저에게는 매력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유라씨, 나에게까지 죄인처럼 행동하지 말아요. 네? 과거의 사건은 과거의 일이고 냉정하게 말하면 재승이 아버지는 본인 본분을 다하다 그런 일을 당하신 거니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머님. 울지 말아요. 그날 사건은 너무나 참혹한 비극이었지만 유라씨 잘못도 유라씨 가족들 잘못도 아니니까. 할아버지께서 그날의 일을 전해 듣고 정말 고민이 깊었습니다. 유라씨가 왜 고민을 그리 깊게 했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를 구하려다 잘못되셨다는 말을 듣고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면서 오열을 터뜨리는 유라였습니다. 울지 말아요. 유라씨 잘못이 아닌 일이고 다 지난 과거를 가지고 유라씨가 이렇게 울 일이 아니야. 어머님께서 혹시라도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싫어하신다 해도 저는 그냥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도 말고요. 내가 무슨 권리로 서로 좋아 죽을 것 같은 두 사람을 갈라놓겠어요. 어머니, 그럼 저와 재승씨 결혼 허락해 주시는 거세요? 허락하다 마다요. 아가씨와 재승씨가 이렇게 서로를 좋아하는데 용서해 줘야지. 다 지난 과거의 일로 로미오와 줄리엣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말 편하게 할게, 유라야. 나의 며느리가 될 아가씨니까. 그럼요. 어머니 말씀도 편하게 하시고 앞으로 저 대하는 것도 더 편하게 해주세요. 하도 노심초사를 했던 탓에 눈물을 펑펑 흘리는 유라를 꼭 안아주시는 엄마였습니다. 그날 유라를 집으로 발해주고 난 뒤 밤늦게 엄마와 오랜만에 소주잔을 함께 기울였더랍니다. 엄마, 소주 드세요? 그래, 오랜만에 소주가 생각나는구나. 제가 따라 드릴게요, 엄마. 오랜만에 아들이랑 대작해보네. 그래, 같이 마시자꾸나. 너 장가가고 나면 이렇게 너랑 오붓하게 소주 마실 일도 잘 없을 텐데. 엄마도 참. 누가 들으면 제가 어디 멀리 이민이라도 가는 줄 알겠어요. 아들이 장가간다는 건 이민을 가는 것보다 더 멀어지는 일이란다. 그런 말이 어딨어요. 말도 안 돼요, 엄마. 전 장가가도 지금이랑 마찬가지로 엄마 모시고 맛집 데이트도 가고 놀러도 많이 다닐 거예요. 행여라도 유라 앞에서 그런 말 꺼내지도 말렴. 너 좋다고 하던 유라도 결혼식 날짜 앞두고 도망가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엄마, 유라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인연이라는 게 참 생각할수록 알다가도 모르겠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도 네가 그 유라라는 아가씨와 만나게 되었을까? 엄마는 복잡하고 회한이 가득한 얼굴로 소주를 삼키셨습니다. 엄마의 빈잔에 저는 다시 소주를 가득 따라드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애초에 엄마는 제가 경호원하는 걸 반대하셨는데. 그래도 네가 결국 좋아하는 일이니 그 길로 나섰지 않니? 지금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왜 그때 갑자기 허락을 하셨어요? 저희 엄마가요. 제가 경호원 하는 일을 그렇게 반대하시다가 제가 대학 졸업반이 되었을 때 겨우 허락을 하셨더랍니다. 내 아집이고 트라우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엄마, 네 아버지가 그날 경호원 현장에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그 집 사람들 말이야. 아빠가 경호를 하던 회장이라는 사람, 그 회장을 엄청 미워하게 되더라. 사건을 저지른 그 정신이 이상한 괴한은 물론이고 말이야. 그 사건 저지른 범인이 유란의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앙심을 품은 정신 이상자였대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날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죽도록 미워하고 원망하다. 결국 그 원망의 화살이 돌아가시고 더는 내 곁에 없는 네 아버지에게까지 돌아가더구나. 엄마 입장에선 그러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실은 옛날에 말이야. 네 아버지가 태권도 선수로 현역에서 활동하다 은퇴하고 경호원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도 나는 반대를 많이 했어. 아빠가 경호원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반대하셨다고요? 그래. 난 그저 네 아빠가 태권도 도장 같은 거 운영하면서 좀 안정적이고 위험하지 않은 일을 하길 바랬으니까. 그런데 결국 경호원 일을 하신 거였어요, 아빠가? 그래. 그 일이 자기한테는 천직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누군가를 지키는 일이 자기는 제일 재밌고 멋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엄마, 죄송해요. 저라도 엄마 뜻을 거스르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니다. 네가 죄송할 게 뭐 있니? 너 역시 네 아버지 아들이라 그런 걸. 난 이제 누구도 타박 안 한다. 엄마, 이제는 아무도 원망 안 하세요? 안 하려고 해.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운명처럼 천직이라는 걸 타고나는 건데. 그걸 내가 무슨 도리로 막을 수 있었겠니? 그래도 선택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그래. 그 선택이란 본인이 해야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니? 엄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나 아버지나 그런 운명이 확실한 사람들이고 주관도 뚜렷한 성정이고 남편이라고 해서 아들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 이제는 안다. 엄마는 저와 아버지를 참 많이 알고 이해하는 사람 같아요. 그거 칭찬이지? 네. 그리고 존경이기도 해요, 엄마. 제 대답을 듣고 씩 웃으시며 소주잔을 부딪히는 엄마였습니다. 양가의 허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와 유라의 결혼식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요.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은 모두 제가 재벌가 사위가 된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더군요. 재승아, 너 의뢰인으로 만났던 유라 씨와 결혼한다는 거 사실이야? 응,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경호원이 의뢰인과 결혼하는 일도 쇼킹한데 유라 씨 집안이 그렇게 대단하다면서? 듣기론 재성이 너네 예비장모가 회사까지 찾아와서 깽판 쳤다는 소문도 파다하고. 처음엔 날 좀 탐탁지 않아 하셨는데 이제는 다 허락해 주셨어. 박재승, 이제 금수저 집안 사위 되는 거야? 경호원 일은 그럼 관두겠네? 아닌데, 장가 간다고 하던 일을 그만두는 사람이 어딨어? 재승이 너 왜 그렇게 순진하냐? 너 정말 몰라서 그런 질문하는 거야? 결혼하면 처자식이 생기는 건데 일을 더 늘려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대단한 집안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위가 경호원이라는 거 두고 볼까? 안 그래도 위험한 일이고 보수가 센 직업도 아닌데. 결혼해도 난 내 일 계속할 거야. 그건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다 아시는 일이고. 사람들은 제가 재벌가 사위가 되니까 하던 일까지 접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는 그런 제의를 하시는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자네 앞으로도 계속 경호원 일 할 생각인가? 네, 제가 해오던 일이니 당연히 계속 해 나가야죠. 그럼 이왕 그쪽 일을 하는 거 사업적으로 자네가 직접 운영해 나가는 건 어때? 제가 직접 운영을요? 안 그래도 우리 사측에서도 그런 경호업체 관련해서 사업 투자를 계획 중이었다네. 저는 장인어른의 지원을 받아 제 명의의 사설 경호업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경호원 일만 하다가 제가 직접 그런 업체를 꾸려가는 CEO가 된 셈이었죠.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생각하던 방식의 경호업체를 꾸려가게 됐어요. 우리 회사에서도 생각하던 투자의 방향과도 맞아서 내가 투자한 거야. 장인어른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사위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셨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장인어른 선택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운영해 보겠습니다. 자네 아버지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세 발의 피 같은 지원이니 너무 그럴 것 없어. 저는 제가 경호업체의 대표직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경호원 일을 했습니다. 당신 이제 명색이 경호업체 대표인데 현장에서 위험하게 경호하는 일 좀 줄이면 안 돼? 내 말이 그 말이다. 대표가 너처럼 현장을 누비면 그 밑에 있는 경호원들은 뭘 하란 말이니? 엄마, 경호라는 게 무슨 입으로 지시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중간 관리하는 분들은 어차피 사무직으로 제가 다 고용해서 책상 앞에서 제가 딱히 할 일도 없고요. 어머님, 이 사람이요. 제가 아무리 잔소리도 듣지를 않아요. 자기는 현장을 누비는 경호원이 체질이 제일 잘 맞다면서요. 네 시아버님이 딱 그런 분이셨는데 누굴 타박하겠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더니 딱 맞는 말이다. 어머님 말씀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이 사람 진짜 아무리 잔소리해도 하나도 안 통하거든요. 시시콜콜 잔소리 아무리 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 것까지 네 남편과 돌아가신 네 시아버지가 판박이구나. 어머님하고 저는 그럼 운명 공동체네요? 그러게 말이다. 네가 가면 갈수록 정이 가고 예뻐 보이는 것도 아마 그 이유인가 보다. 아내는 결혼하고 나서 엄마에게 딸처럼 살가운 며느리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내에게 프로포즈할 때 반대가 극심했던 장모님은 제가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신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소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장인어른과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장모님이었죠. 한날은 장인어른 생신이어서 아내와 함께 아내의 친정을 방문했는데 장모님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는 어디 외출하셨나요? 그 사람 한동안 보기 힘들 거야. 네? 어디 멀리 여행이라도 가셨어요? 그때 아내가 제 팔을 잡아 끌며 속닥이는 겁니다. 여보, 이따 엄마에 관해 할 말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아빠 앞에서 엄마 얘기 꺼내지 말아요. 알고 보니까요, 장모님께서 백화점에 쇼핑을 갔다가 그곳 직원과 시비가 붙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욕설을 내뱉다가 그 직원에게 마시던 커피잔을 던져버렸고 그 커피잔에 맞은 직원의 이마가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 사건으로 엄마 지금 합의가 안 되어서 구치소에 계세요. 뭐라고? 당신에게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영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무리 우리 엄마 일이지만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당신이 그럴 일은 아니지. 그럼 장모님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말 나온 김에 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우리 엄마가 당신 알다시피 성격에 좀 문제가 많아요. 지금 그 백화점 사건 말고 폭행 문제로 또 형사 고발 당한 게 있어서 재판 받아야 할 상황이고요. 아버님은 뭘 하시고? 아빠도 나도 이제는 좀 포기 상태예요. 아빠는 특히나 이번 사건 계기로 엄마와 이혼하겠다는 말까지 하셔서 나 역시 난감한 입장이고요. 당신이 속이 많이 상하겠네. 예전에 엄마가 이런 사건으로 문제 일으킬 때마다 아빠도 나서서 해결해주고 수습해 주셨는데 이젠 지치신 것 같아요. 당신은 어쩔 셈이야? 나도 좀 이제 포기 상태라고 해야 하나? 엄마가 돈으로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 그런 버릇이 안 고쳐지는 거라면 이번 기회에 처벌받고 정신 차리셔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내는 장모님의 일인데도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긴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아내와 장인어른이 장모님의 폭언과 폭행 습관으로
평생 얼마나 시달려 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그 여러 사건들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서 장모님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해결된 후에 장인어른이 장모님과 이혼 수속을 받는다는 소식이 귀에 들려오더군요. 장인어른의 지원을 받아 제가 운영하게 된 사설 경호업체는 사업적으로 점점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현장에서 경호원 일만 할 때보다 훨씬 큰 돈을 벌게 된 저였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지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저희 엄마에게 넓고 쾌적한 단독주택을 선물한 일이었습니다. 엄마, 평생 이런 단독주택 사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죠? 이 집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세상에, 이렇게나 넓고 멋있는 집이 내 집이라고? 엄마 혼자서 저 키우시느라 여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호강만 시켜드릴 거예요. 제가 엄마에게 다달이 넉넉한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어서 엄마는 최근 운영하던 칼국수집을 접고 편안하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즐기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이모 두 분과 함께 엄마를 유럽 여행도 보내드렸죠. 여보, 큰일 났어요. 할아버지께서 골프 라운딩을 돌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뭐라고? 저녁 식사를 하려던 중 갑작스런 연락을 받고 저와 아내는 당장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몇 년 전 심근경색 관련한 지병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 지병이 악화된 거였습니다. 몇 시간의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나오셨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재승아, 내 사이가 되어줘서 고맙다. 할아버지, 지금 돌아가시면 안 돼요. 평생 네 아버지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살았는데 네가 우리 유라의 짝으로 들어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재승아, 유라야, 다투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백년해로 하거라.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소천하신 할아버지셨습니다. 슬픔과 황망함 속에 장례식을 치렀는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회장님께서 회사의 가장 큰 지분을 저에게 상속하셨던 겁니다. 아버님, 저는 회사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지분은 제게 너무 가분합니다. 자네가 그리 말을 한다 해도 내 손에서 물을 방법은 없네. 돌아가신 선대 회장님께서 남긴 유언에 따라 법적인 상속 절차를 밟은 것뿐이니까. 회장님께서는 회사 지분 외에도 거액의 유산을 저에게 상속해 주시고 돌아가셨던 겁니다. 여보, 내가 이런 큰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할아버지 유지니까 그냥 받아들여요. 살아생전 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거야? 당신 아버지요. 할아버지 대신에 목숨을 버리고 할아버지 구해주신 아버님이요. 그분께 아무런 보답을 못했다고 평생 마음의 짐이라는 말씀을 늘 하셨어요. 알고 보니까요, 저희 엄마가 옛날에 아빠 목숨값이라고 아무런 보상금을 받는 걸 거절해서 늘 마음속에 죄책감과 짐을 가지고 사셨던 회장님이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정들을 엄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장인어른과 상의 끝에 상속 유산의 상당 부분을 엄마에게 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회장님께서 거액의 유산을 너에게 남기셨다고? 네, 엄마. 상의 끝에 그 유산의 지분은 엄마에게 자격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고 엄마께 드리기로 했어요. 아니다, 재승아. 나는 네 덕분에 이미 호강하고 사는데 유산이니 돈이니 더는 필요가 없다. 엄마, 그래도 회장님께서 평생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사셨대요. 옛날에 엄마가 보상금마저 마다하시는 바람에. 그런 거라면 그 유산을 좀 더 의미 있는 곳에 쓰자. 의미 있는 곳이요? 그래. 너와 나는 어쨌건 이제 돈 걱정 없이 여유롭게 사는데 더 큰 돈 욕심 부릴 게 아니라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구나. 엄마와 저는 상의 끝에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들에게 생계비와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저와 엄마가 아빠를 일찍 여의고 힘들게 살던 과거의 기억이 그런 후원을 결정하게 된 큰 이유였어요.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참 못 말리는 사람들이네요. 그게 무슨 말이야? 세속의 사람들 같지가 않아요. 돈 욕심에 그리 초연한 거 보면. 그런가?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 집안에 가장이 없이 생활을 꾸려간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든지 잘 아니까. 한부모 가정은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고 그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 상처는 상처끼리 통한다더니 당신과 어머니 선택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수긍이 가네요. 그런데 당신도 어머님도 둘 다 참 멋지네. 내가 결혼은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면서 저를 따뜻하게 끌어안아주는 아내였습니다. 저는 요즘도 여전히 경호 현장에서 경호원 일을 합니다. 재승아, 너 요즘도 현장에서 뛴다며? 당연하지. 내 본업이 경호원인데 그럼 뭘 하겠냐? 아니, 재벌가 사위에 경호업체 대표님까지 됐으면서 힘들게 현장 경호까지 할 건 또 뭐야? 내 천직이 경호원인걸 뭐. 난 여전히 경호복 차려입고 현장 나갈 때 제일 가슴이 두근거리고 살아있음을 느끼는데 참 너 타고났다 타고났어. 네 아내가 잔소리는 안 하니? 쉬운 일도 아니고 위험한 데다 때로는 밤낮도 없는 일인데 그만두라고 잔소리할 것 같은데. 처음엔 잔소리했는데 이제는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편이야. 금수저 와이프의 이해심까지 많은 여자야? 너 무슨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틀림없는 것 같다. 주변에서는 제가 장가를 잘 갔다고 다들 부러워합니다. 보통 아내가 재벌가 딸이라는 그런 조건을 두고 부러워하고 또 아내의 품성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두고 또 부러운 소리들을 하죠. 저 역시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무엇보다 혼자 계신 저희 엄마를 살뜰히 챙기는 살가운 며느리 역할을 자처하는 아내거든요. 엄마 미용실 다녀오셨어요? 안 본 사이에 스타일이 확 바뀌셨는데요? 너 유라한테 못 들었니? 무슨 말이요? 유라가 날 데리고 며칠 전에 미용실 다녀왔잖니. 엄마는 난생 처음 그런 좋은 미용실에 가봤구나. 그래서 엄마가 한 10년 확 젊어지셨구나? 녀석 농담도 잘한다. 유라 덕분에 멋쟁이들만 다니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하고 아주 호강을 했다. 여보, 어머님 머리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잘 어울리세요, 엄마. 훨씬 젊어 보이시고요. 제가 어려서부터 나름 혼자 계신 엄마에게 효도한다고 노력을 많이 한 편인데 아들로서 챙겨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한정적인 게 사실이었습니다. 시시콜콜 말상대를 해드리고 같이 사우나나 찜질방을 동행하고 쇼핑이나 미용실을 함께 가는 건 제가 해드리기에 무리가 있는 일이었죠. 딸들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세심한 부분들을 저 대신 나서서 챙겨주는 아내가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에 엄마가 딸이 한 명 생긴 기분이래. 고마우면 뭐 보답 같은 거 없어요? 당신이 원하는 거 뭐든지 다 말만 해. 난 바라는 거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뭔데? 당신이 다치지 않고 언제나 무사한 거요. 경호 현장에 늘 나가니까 난 늘 그게 걱정되거든요. 알았어, 여보. 약속할게.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당신과 돌아가신 아버님이 참 많이 닮았다고요. 재벌가 사위 되고 나서도 당신이 경호원 일 계속하는 거 보시더니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면서 당신을 참 많이 예뻐하셨어요. 아들이니까 아버지 닮는 거지 뭐. 그리고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 시아버지 덕분에 우리 집안이 살았는데 너도 네 남편에게 평생 좋은 아내로 헌신하며 은혜를 갚아달라고요. 할아버님도 참. 무슨 당신이 은혜 갚으라고 결혼한 사람도 아닌데. 난 할아버지 말씀 듣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은 하지 마.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거니까. 과거 인연 때문에 혹시라도 엄마가 결혼 반대하면 어쩌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데.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이유로 반대하신다면 나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사실이었으니까. 당신같이 좋은 아내를 만났는데 헌신은 내가 평생 할게. 당신은 그냥 내 넘치는 사랑을 받아주는 예쁜 아내로 내 곁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 나 평생 곁에서 지켜줄 거죠? 그걸 말이라고 해. 누군가를 지켜주는 일, 그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일이잖아.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